네. 네, 박은정 의원님. 조희대 대법원은 국회 증감법을 위반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법을 적용하는 대법원이 어떻게 법을 위반하면서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법관은 특권 계급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특수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독재가 아닙니다. 쿠데타를 저질러 놓고 어떤 것도 질문받지 않겠다는 저런 오만한 태도 때문에 지금 사법부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고 사법부의 독립이 무너졌습니다. 지난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지금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판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법조인 출신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법 쿠데타가 맞습니다. 이틀 만에 대통령 후보를 없애려고 한 판결이거든요. 그 화면 좀 올려주세요. 권력의 시녀라고 비판받았던 과거의 검찰마저도 화면 좀 올려주세요. 대선을 앞두고는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저렇게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1997년 검찰이 새정치국민회의 대통령 후보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유보한 결정입니다. 정치검찰이라고 비판받는 검찰마저도 20년 훨씬 전에 저렇게 대선을 앞두고는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철저히 수사하는 안과 정말로 중대한 15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 후로 유보하는 안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냐 하면 대선 후로 유보하는 안이 국민을 가장 편안하게 해주는 안이라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대선을 앞두고 한 달 앞두고 대선판에 뛰어들었습니다. 판사 3,000명을 이끌고 정치 판사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왜 부당합니까? 모든 공직자는 법과 원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절차에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검사로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밤늦게 자정 넘어서까지 조사도 받아봤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국가기관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됩니다.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는 의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지난 5월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국회는 물어야 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까 조희대 대법원이 3월 28일부터 대법원의 사건이 올라온 이후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모두 정상적으로 봤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기록을 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다가 다시 항소심 판결 이후에 상고 이후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오락가락 해명을 하니까 이제 와서 대법원에 접수가 되자마자 대법관들이 기록을 보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달 정도 시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국민의힘 검찰 출신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이 접수가 되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자기한테 배당될지도 모르니까 그 사건 기록 전부 다 복사해서 보면은 그것은 적법합니까? 대법관들이 소부에 배당되기도 전에 기록을 모두 보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법관의 사건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 사건이 아닌 사건을 어떻게 봤다는 겁니까? 그러면 대법원은 3월 28일부터 대법관들을 모두 추동해서 사법 쿠데타를 획책한 것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은? 그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재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내 재판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궁금한 겁니다. 저런 조희대 대법원을 그대로 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도저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 참고인들, 증인들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법을 지킨 거예요. 대법원장이 법을 안 지킨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박지원 의원님. 자, 제가 발언합니다. 진행 발언. 제가 발언해. 우리는 의사 진행 발언. 안 되죠. 우리 여기 회원이 구성원이 아니니까. 우리는 삼권 분립을 존중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위와 사법부를 존중한다고 하면은 입법부의 권한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67조 2항에는 국회에서 대통령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선거 투표 결과 동수가 나오는 후보 2인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국회에서 표결로 대통령을 결정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국회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사법부의 삼권 분립을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상적으로 대법원장 직무를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당신도 입법부의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저도 수차 얘기를 했고 박균택 의원도 말씀을 했지만은 과거 걸어다니는 헌법이라고 법률이라고 얘기했던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은 당일 국회에서 소환 통보를 하더라도 본회의장까지 와서 다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진만, 민복기 전 대법원장도 국회에 출두했습니다. 유태웅 전 대법원장은 탄핵소추까지 받았습니다. 이게 유신헌법의 결과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할 때 처음에 인사하고 마지막 끝날 때 인사하는 것으로 끝났지만은 국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면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처음 들어보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줘야지 불출석 의견서는 뭡니까? 이만큼 대법원장이 특권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당신이 일생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과 참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서 불출석 사유서, 의견서 냈으면은 다 그대로 인정했나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법을 지켜야 존중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권위를 지켜야만이 자기의 권위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내란을 동조하면서 같이 가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공화당, 전두환의 민정당, 박근혜의 새누리당 언제 누가 정당 해산시켰습니까? 역사와 국민이 그 독재 국정비리를 역사의 뒤안길로 몰아넣습니다. 나는 나경원 의원과 개인적으로 가까워서 오늘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내란 세력 윤석열, 김건희와 손절하고 진짜 존경받는 보수의 가치를 추종하는 그런 정치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계속되고 내년 지방선거 보십시오. 그 다음 총선 보십시오. 여러분들 처참한 역사적 국민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것을 논의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조희대가 안 나오면 이것은 붕어빵 청문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하루 종일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출석해서 답변해야 되고 15일도 우리는 현장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종합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아시고 서로 존중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